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톡톡입니다. 문화교육 위주의 수원 소식들을 3명의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미수. 저는 이유나. 저는 홍은화입니다. 수염맘님 어디 가세요? 저 체험 가요. 수호맘님 어디 가세요? 저도 체험하러 가요. 유진맘님 어디 가세요? 저도 체험하러 가요. 무슨 체험이요? 네. 다들 기운이 없으시네요. 체험을 기운 내서. 네. 오늘 시민기자님 어디 가세요에서는 수원 시민기자임에서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도 한 저희들의 체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소율맘, 이유나 기자님은 무슨 체험 소식을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하고 온 체험은요. 수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늘을 쳐다보면 딱 보이는 그 플라잉 수원을 체험하고 왔는데요. 와우. 네. 저 그거 너무 타보고 싶었어요. 아직 못 타봤어요. 저도요. 수원 토박인데도 둘 다 우리 둘 아니, 다 권 기자님하고 저는 두 분 다 안 타보셨군요. 그 달덩이 같은 거 동선 지나갈 때마다 보는 거. 네, 맞아요. 제가 그걸 타고 왔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걸 생겼을 때 거의 그 해 바로 첫 번째로 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거 너무 사적이구나. 얘기하려다 보니까. 인플루언서, 역시. 얼리,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얼리어답터. 얼리어답터. 네, 얼리어답터로,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되게 빨리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살짝 있는데, 그때 또 마침, 그게 또 늘 하늘에 떠 있다 보니까, 안 보이면은, 그런 게 있었지라고 지나갈 만한데, 맞아. 또 저희 집에서 그 주방 창문을 열면 바로 보이거든요. 네, 뷰가 그쪽 뷰여가지고 늘 보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또 타보게 되었습니다. 네, 눈에 보이니까 안 탈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늘 보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타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타고 와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무섭냐? 무서워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무섭냐가 제일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멀리서 보면 그 사람들 머리는 보이는데 사실 그 사람 그 뻥 뚫려 있다는 부분이 다 그물로 쳐져 있어가지고 다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구 바깥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위험이 전혀 없이 미리 다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가 이제 멀리서 보면은 동그란 구만 보이고 딱 그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부분만 보이니까 그 사이가 뚫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뚫려 있지 아니하고 막혀져 있다 보니까 안전에 걱정 없이 타실 수 있고요. 아이들도 같이 탈 수 있어요. 그리고 몇 세부터 탈 수 있어요? 다? 24개월 이상, 그러니까 25개월부터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금이 조금 다른 체험보다 살짝 비싼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성인 일반 기준으로 요금이 18,000원이고요. 중고등학생은 17,000원, 초등학생은 15,000원, 아까 말씀드린 25개월부터 유치원생까지는 12,000원인데, 이게 이제 관광객 기준이고요. 또 수원 시민은 여기서 3,000원씩 할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 기준으로 15,000원이면 체험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체험 시간은 보통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3분 정도 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올라가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수원 하성 안쪽으로는 다 이게 낮잖아요. 높은 건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이 또 연무대가 있어가지고 또 잔디밭도 넓고 해서 되게 그 플라잉스에 뜬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되게 수원 하성 성곽 안을 볼 수 있고 또 반대쪽은 또 전형적인 도시의 모습을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느낌이 딱 위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에 되게 타고 싶었는데 아직 어린이가 조금 저녁에도 탈 수가 있어요? 시간이 네,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밤 10시까지요? 네네네. 와, 그러면 지금 보기에 딱이네요. 아마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비가 온다던가 뭐 이런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안 할 때도 있지만 날씨가 오늘 좋겠는데 내 집
수원시의 시민이시라면 떠 있는 게 보이시니까 떠 있다면 이상 없이 운영한다는 거니까 한번 가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또 옆에 또 창녕문 주변에 또 넓게 펼쳐진 잔디밭에서 또 연날리기 하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이은하 기자님 얼마 전에 또 연날리기도 체험하고 오셨잖아요. 네, 연달리기도 예, 저희 집 어린이와 연무대에서? 함께 네.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또 특히 이쁜 게 그 잔디밭에서 놀다 보면 플라잉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찍히거든요. 오. 그래서 그걸 또 사진을 보시고 저한테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무섭지 않느냐. 그걸 타러 간 게 아닌데 똑같은 첫 번째 갔다 온 질문과 똑같은 무섭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아마 모든 가족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체험입니다. 그 공포심을 자극한다는 그 미터 수를 넘었나 봐요. 그래서 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네, 타보겠습니다. 네 한번 꼭 타보시면 도전. 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은하 기자님의 플라잉 스완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수호맘님, 권 기자님. 네. 어떤 체험 소식을 가져오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목공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오. 목공 체험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권 기자님 덕분에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제가 손으로 뭘 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도요. 요리하는 거나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글 쓰는 거 외에는 전혀 해보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저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석공원 옆에 그 야외음악당이 있는데 만석공원 야외음악당 옆에 위치한 수원시 목공 체험장에 찾아가서 키트를 수령을 했었어요. 종류가 굉장히 사실 많은데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교육 접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교육 접수 카테고리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 목공체험,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등의 또 소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중에 목공체험 카테고리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9월, 10월, 11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비대면 목공체험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게시판을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날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 뜹니다. 뭐 소품 의자도 있고요. 자석 보석함, 티슈함, 뭐 원목 트레이 등등 여러 가지 아이템이 뜨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항목을 클릭을 하고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럼 권 기자님은 어떤 목공이를 만드셨나요? 저는 티슈함을 했습니다. 오. 사실 굉장히 간단했어요. 티슈함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꾸러미를 가지고 와서 펼쳤는데 설명서도 잘 들어 있었고요. QR코드를 찍고 난 후에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했고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재료도 다 들어 있었고 2번 시청을 하고 그대로 따라 했어요. 목공풀을 붙이고 못질을 하고 사포질을 하고 다 만들기까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었나? 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직접 휴지를 넣고 앞에 적당히 장식도 하고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제가 정말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었죠. 한번 체험해 보니까 다른 작품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얻게 되었고 네. 다음 작품은 네. 무엇을 만들어 보면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게 되더라고요. 수원시 목공체험장에서 수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자석 보모람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그 준비물이 다 들어있긴 한데 딱 한 가지. 망치가 안 들어있어서 망치를 준비하셨다는 거. 그래서 제가 듣기로 소문으로는 권 기자님네 집에 망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아, 네. 망치를 네. 구매를 할까 했는데 사실 집 안을 둘러보니 망치 대용으로 사용할 만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령을 이용해서 네, 임시로 사용했는데 굉장히 잘 사용했습니다. 네. 네. 망치가 없으신 분들은 아령을 준비하셔서 네, 집에 있는 무료가 아니죠. 예, 무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키트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비용이 좀 상이하긴 하지만 6,0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비용이 좀 듭니다. 그 정도면 와, 네 재료비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권 기자님의 비대면 목공예 체험 소식 잘 들어보았습니다. 홍은아 기자님 어떤 체험 소식 전해드릴 건가요? 네, 저는 저희가 지난 회차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소식이었는데 수원시가 9월에서 10월에 개최하는 2021 가을, 2021년 가을 세계 유산 여행 힐링 폴링 수원 화성이 9월 24일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쇼로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막을 올린 현장에 가서 체험을 직접 했고요. 정말 낭만적이더군요. 네. 그리고 사진과 영상으로만 봤는데 네. 현장에 있는 것 어마어마합니다. 같은 네.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벅차서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네, 스토리로 실시간으로 네, 거의 맞아요. 중계하다시피 올렸었는데 그래서 저는 저녁 8시 30분에 시작한 미디어 아트쇼를 네, 시간에 딱 맞춰서 볼 수 있었고요. 수원 화성에서 서북 공심돈 화서문까지 걸어가는 행리단길 장안공원 1원에 설치된 만천면월 정조의 꿈 빛이 대다를 주제로 한 특수 조명을 관람을 하는 재미가 네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미디어 아트쇼를 즐긴 후에 수원 화성문화재의 백미를 할 수 있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을 보면 정말 좋겠지만 네 지난 뉴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보다 안전한 축제가 되기 위해 수원시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때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던 능행차 재현 그 하이라이트 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수원 화성 온라인 행차라고 검색하셔서 네,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워크북과 체험 키트로 이루어진 집콕 능행차 키트 1일 선착순 100세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체험 키트 제작을 인증한 시민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창덕궁과 윤건능 코스를 완주하는 형태의 보드게임을 선물한다고 하니 능행차도 보시고 키트도 받아보시고 인증하셔서 선물까지 받는 기회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제58회 수원화성문화제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시와 온택트, 온라인 비대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화성행궁 일원에서 수원화성 미니어처와 진차년 이미지를 활용한 정조, 효를 행하다 전시를 관람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풍성한 온라인 콘텐츠도 즐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2부에서는 이수원 뉴스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권민숙 기자님 오늘 어떤 뉴스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10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서 경기 상산 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에 대한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수원을 포함한 도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제3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이 정책 축제는 올해 3회를 맞이했다고 해요. 이틀간 경기 상산 캠퍼스에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사전 접수를 통해서 총 10가지에 이르는 정책이 선정되었고요. 100분 동안 토론이 진행되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예전 같았으면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대면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고 합니다. 정책 축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어서 좀 의미가 깊었는데요. 경기도 담당자는 BBC 조사 결과 한국 사회는 특별히 사회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마당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책 축제도 다양성, 아동, 돌봄, 동물 권리,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정된 정책은 지난 8월 25일과 26일 경기도 민간협치위원회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 토론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과 2일에 거쳐서 행사가 진행되었고요. 정책 축제가 끝나고 난 후 12월에는 결과 및 평가 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정책은 직접 제안해요. 기사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더 얘기? 제가 좀 덧붙인다면 이 정책 축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흔히 정책을 제안하고 뭐 입법을 하고 뭐 통과를 시키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가 뽑은 의원들이나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치부해 버리기가 쉬운데 이런 일들을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제안을 하고 점검을 하고 또 이것들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모니터링을 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손과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끝까지 잘 지켜보고 또 정착이 되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결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유나 기자님께서는 안 바라시나요? 저도 바라고 뭐 내년에는 직접 정책도 제안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저희 스스로도 주변을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가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을 제안을 하려면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죠. 네. 네, 이윤아 기자님께서는 어떤 뉴스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의 바람보다 먼저라는 전시에 대한 소식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같이 전해드린 거는 지금 그 수원 미디어 아트 쇼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녁에 진행되는데 낮에 미술관에 들리셔서 미술도 한번 미술 전시도 한번 관람하시고 또 그 행리단길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저녁에 딱 관람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위치가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의 바람보다 먼저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람보다 먼저 전시는 1979년부터 1999년 초반까지 수원을 비롯한 경기, 인천, 강주광역시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던 사회 참여적 미술 운동을 조망하는 전시입니다. 작가 41인이 선보이는 189점의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 200여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두 분은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 아시죠? 그럼요. 네. 눕는다. 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여기서 이제 저희 전시 아까 제목이 바람보다 먼저라고 전해드렸는데 이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에서 이 제목을 전시 제목을 따왔다고 해요. 이게 이제 고난과 시련을 스스로 헤쳐왔던 우리 민중의 주체석을 집약하는 표현으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이제 김수영 시인의 시 풀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지는데요. 전시 1부는 포인트 수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명칭은 1979년 조직하여 만들었던 수원 소집단 포인트라는 그룹명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1979년 수원에서 시작된 민중 소집단 활동으로 시작하여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수원 지역에서 활동했던 총 11명의 작가가 참여한 그 1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고요. 또 2부는 역사가 된 사람들이라는 주제인데요. 수원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대구, 광주, 부산까지 분포되어 있는 지역 작가 30여 명의 작품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 중심으로 발생했던 움직임을 일정한 관점에 비추어 살펴보며 1980년대 사회참여, 실천미술 담론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1980년대 집단적 사회참여 예술 활동 이후 꾸준히 개인적 작업을 예술로 승화시켜 작업해온 작가님들의 또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수원 민중미술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시기에 예술이 갖는 사회적 역할과 존재의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예술가들의 생각을 작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뮤지엄도 가시고 미디어쇼도 보시고 네. 통닭도 드시고 산책도 하시고 네. 저희 소개드렸던 행카도 타시고 그쵸. 와. 즐길거리가 많은 네. 수원 화성 주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은아 기자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수원시가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인 아동학대 공동대응 위더스 한라인을 구축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작년에 정말 가슴 아팠던 사건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수원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올해 8월 말 기준 7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1%나 늘었다고 해요. 이 늘어난 수치는 실제로 아동학대가 더 많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신고되지 않았던 그리고 작년에 정말 가슴 아팠던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아동학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비로소 수면 위에 드러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했고 전담 공무원 10명을 배치했습니다. 2인 1조 24시간 상시 대응체제를 운영하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공조에 신속하게 응급처치, 일시보호 등을 조처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는 총 6개 기관, 즉 보육아동과 수원교육지원청, 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총 6개 기관이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인 아동학대 공동대응 위드어스를 붙여서 위더스 한라인을 구축하여 6개 기관 관계자가 매달 한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회의를 해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과 그리고 또 위기 아동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공동대응 위더스 한라인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수원 톡톡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 권미숙, 이유나 홍은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